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최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돈이 하도 많다 보니 사람들이 최부자라 불렀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최부자는 본부인을 두고 젊고 예쁜 여인을 첩으로 새로 들였답니다. 새로 들인 첩이 너무 예쁜 최부자는 싱글벙글 첩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보 부인, 내 어제 먹은 산삼이 드디어 효력이 나오는 것 같소이다. 아랫도리가 불끈 솟아오르니 이리 와서 얼른 누워보소. 이번에도 전에처럼 불끈 솟았다 하고 바로 고꾸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어허, 이 사람 어째 쏘가만 살아왔나? 왜 이리 못 믿는 것이오? 부인이 자리를 깔고 눕자 최부자는 얼른 젊은 부인을 올라탔답니다. 잔뜩 흥분된 최부자는 얼른 물건을 집어넣으려 하였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놈의 몽둥이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 면이 없던 최부자는 어떻게든 다시 벌떡 세워보려 하였지만 글쎄 이놈의 것이 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아니, 그 비싼 산삼은 어디로 가고 고개 숙인 너만 남은 것이냐? 에휴. 그날도 최부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많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젊은 부인을 새로 들여왔으나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최부자는 처음 부인을 보았을 때 세상에 이런 미인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답니다. 부인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린 최부자는 갖은 권모술수를 써 큰 빚을 갚아주고 얼른 부인을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헌데 밤만 되면 그놈의 물건이 말을 듣지 않으니 최부자는 미치고 펄쩍 뛰를 이었지요. 그리하여 최부자는 정력에 좋은 것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전국 팔도 그곳이 어디든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산삼까지 사먹고도 실패하자 최부자는 또 정력에 좋은 것을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갔답니다. 한편 부인은 한창인 나이에 과부 같은 독수 공방하는 삶을 살게 되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30이 되었으니 산의 맛을 알 때가 된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노름으로 큰 빚을 지다 보니 부인 선주는 팔려오다시피 최부자에게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르는 사내들은 많았지만 아버지가 워낙 무섭다 보니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것이었지요. 그러다 30이 다 되어 영감의 첩으로 오게 되었으니 부인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기구하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남들처럼 가슴 졸이는 사랑도 해보고 싶고 그리워 밤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랑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인생이 너무 허탈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부인은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정력에 좋은 약초를 찾아 떠나고 집에는 머슴들밖에 없었지요. 더운 여름이라 꿉꿉했던 부인은 목간통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우당탕거리며 문짝이 벌컥 열리고 머슴놈들이 안으로 왈칵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봉긋이를 얼른 가렸답니다. 그러자 머슴놈들도 깜짝 놀랐는지 허둥지둥 후다닥 도망치는 것이었죠. 아니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머슴놈 하나가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부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고 고운 부인의 속살을 처음 본 머슴은 부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몸이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훤칠한 외모의 황소같이 큰 두 눈은 순박하고 무척 착해 보였지요. 머슴만 아니었다면 영락없는 양반집 귀하디 귀한 자제 같았답니다. 그러한 머슴이 혼이나가 멍하니 보고 있자 부인은
왠지 머슴이 귀엽고 웃긴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달아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냐? 머슴은 몸만 굳은 게 아니라 입도 굳었는지 말도 못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부인은 머슴이 하도 재밌어서 놀려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거기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문 닫고 와서 등 좀 밀어보거라. 그러자 머슴이 엉거주춤 다가와 부인의 등을 미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단단한 팔뚝이 왠지 사내다워 보였지요. 머슴이 등을 밀면 밀수록 부인은 숨이 가빠지고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놀려주려고만 했던 것이었는데 어느새 부인이 달아올라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새 부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머슴의 허리춤을 풀고 있었는데 머슴의 아랫도리가 한껏 부풀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손 안에 들어온 머슴의 것은 꽉 차고도 남았는데 처음 만져보는 엄청난 물건이었던 것이었죠. 난생 처음 만져지는 커다란 물건에 부인은 뿅 가고 말았답니다. 이미 두 사람은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더 이상 마님과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목간통에는 동물적 본능만 살아있는 연놈만 있을 뿐이었지요. 넣었다 뺐다 들어왔다 나갔다 머슴은 혼이 나가 있고 마님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 얼마나 짜릿하고 황홀했을까요? 무수히 많은 별을 보게 된 두 사람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시집와 한 번도 사내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인은 오늘 밤 한꺼번에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제서야 부인은 이제야 여인이 된 것만 같았답니다. 뒤늦게 산의 맛을 제대로 알았으니 그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최 부자가 신이 나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 부인, 어서 누워보시구려. 최 부자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부인 보고 얼른 누워보라는 것이었죠. 효험 있다는 약초를 찾아 먹은 최 부자는 아랫도리가 근질거리자 무척 마음이 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는 것인가요? 아, 그렇소. 내 태백산까지 직접 가서 신만이한테 구해 먹었으니 이번엔 틀림없을 것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최 부자가 부인을 올라타자마자 또 고개를 바싹 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날도 최 부자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의지의 조선인 최 부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찾아서 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거금의 빚을 갚아주고 데려온 아름다운 부인을 어떻게든 품어보고 싶은 마음이 무척 간절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최 부자가 길을 떠나자 부인은 머슴과 짜릿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어 머슴 덕배를 불렀습니다. 얘 덕배야, 내 오늘 밤 목욕할 터이니 목간통에 물 좀 받아놓거라. 그리고 내가 와서 내 목욕을 돕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작은 마님.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도 목간통에 들어가 뜨겁게 일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다른 머슴놈들이 문틈으로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를 알 턱이 없는 두 사람은 온몸이 부서져라 부딪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뜨거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머슴 덕배는 다른 머슴들과 들판으로 일하러 갔답니다. 그러자 덩치 큰 머슴 만식이가 말하는 것이었죠. 야, 덕배야, 너는 형님 놔두고 재미 보니 재밌더냐? 재미라니. 무슨 소리야? 어허, 이놈이 어디서 발뺌하는 것이야? 내 놈이 마님하고 짝짝꿍 하는 것을 모두 보았건만. 순간 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식이가 안다는 것은 집안 머슴들과 여종들이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 큰일 난 것이었죠. 내가 마님을 데려오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내 놈이 재미 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짓을 했다니 그것이 뭔 말이오? 그런 것까지는 알 것 없고 이쯤에서 마님이랑 같이 한번 죽어볼래?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 테냐? 그게 뭔 소리야? 내일 밤 내가 마님 보고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자고 하고 너는 빠지거라. 어차피 내일 밤은 달도 없으니 내가 누군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 너 좋고 나 좋은 것 아니겠냐?
만식이의 말을 들은 덕배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만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님과 있었던 일을 최부자 나리에게 말을 할 것이고 그리 되면 마님과 자신은 죽은 목숨이었지요. 그렇다고 마님을 불러내 만식이가 덮치면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덕배는 마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다 보니 자신이 마님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신분 차이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랑이지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마님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만식이가 무심코 했던 말이 무척 신경이 쓰였지요. 마님을 데려오기 위해 무슨 짓까지 했다 하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까지면 단 하루 반나절밖에 남지 않다 보니 덕배는 마음이 무척 급박해지는 것이었지요. 만식이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 보니 최부자의 신복이었답니다. 최부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였는데 항상 만식이를 데리고 다녔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최부자의 지시로 마님에게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일 밤을 어떻게든 무사히 넘기려면 만식이가 마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덕배는 만식이와 가까운 머슴 장쇠를 불러냈지요. 장쇠야, 마님 데려올 때 말이야. 최부자 나리가 내게 일을 시키면서 백냥을 맡겼었는데 그동안 깜박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나리도 깜빡했는지 아직까지도 말이 없다. 이럴 때 너 같으면 어찌할래? 정말이야? 그 노랭이 같은 영감나리가 그걸 깜박했다고? 그래 맞아. 못 믿겠으면 보여줄게. 그런데 나리가 내게 무슨 일을 시켰길래 백냥씩이나 준 것이야? 그것은 내가 만식이와 한 일을 말해주면 나도 말해줄게. 그리고 백냥도 내게 줄게. 정말이야?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다.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하여 장쇠는 덕배에게 마님에게 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장쇠의 말인즉슨 최부자가 마님의 미모를 보고 홀딱 빠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마님의 아버지에게 혼사를 넣어봤지만 아버지가 단칼에 거부했다는 것이었지요. 약이 바짝 오른 최부자는 아버지가 노름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장터 왈패들과 짜고 아버지에게 큰 노름빛을 지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왈패들이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 다리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다리까지 불구가 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논밭문서를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름빛이 크게 남아있다 보니 남은 빚 대신 따님인 마님까지 왈패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왈패들은 최부자에게 부인을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덕배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부자가 악랄한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미처 몰랐었기 때문이었죠. 장쇠에게서 이야기를 모두 들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었으니 만식이가 말한 내일 밤까지는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덕배는 마님과 도망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하지만 그리하다 걸리기라도 한다 치면 마님까지 큰 변고를 당할 것이므로 어떻게든 마님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까지 멎을 것 같은 덕배는 머리를 쥐어짜고 또 쥐어짰습니다. 일단 내일 밤을 무사히 넘겨야 했고 사기를 쳐 마님 아버지의 땅을 빼앗고 마님까지 데려왔으니 이참에 어떻게든 이 일을 모두 되돌려 놔야 했지요. 그래야 마님이 최부자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덕배는 광에서 삽자루 하나를 꺼내 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만식이를 찾아갔지요. 만씨가 마님이 오늘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신다고 했어. 헌데 마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평소와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리고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아닌 줄 단번에 아실 테니까. 그래 알았다. 몸이 안 좋은 것은 내 알바 아니고 일단 살살 다뤄줄 테니 걱정 붙들어 매거라.
그렇게 밤이 되자 만식이는 물레방앗간으로 달려가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만식이는 냅다 마님을 부둥켜 안고 얼른 일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인과 일을 치르다 보니 만식이도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그것도 마님이었으니 그 쾌감은 2배였지요. 얼른 일을 치른 만식이는 마님이 알까봐 후다닥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기분 좋게 자리에 누웠지요.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덕배가 허겁지겁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씨가 마님을 죽이면 어떡해? 뭔 소리야? 내가 나가고 마님이 돌아오지 않아서 궁금해 물레방앗간에 들어가 보니 마님이 죽어 있는 것이야. 무엇이라? 만식이는 잔뜩 겁이 나 얼른 물레방앗간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어두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만져보니 마님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만식이는 당황하여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지요. 만씨가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면 너는 참수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러니 마님은 내가 수습을 할 테니 너는 방에 들어가 자는 척하고 있어. 그래 알았다. 고맙다 덕배야. 믿을 녀석은 너밖에 없구나. 만식이는 무서워 헐레벌떡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덕배는 만식이를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됐어? 잘 처리된 것이야? 아니 못했어. 처리하려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도 도망쳐 왔어. 무엇이야? 그럼 어떡하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야. 그게 뭔데? 내가 마님을 좋아하는 것을 너도 알지? 그래 알다마다 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허니 마님은 내가 죽였다고 자수하고 나도 마님 곁으로 갈란다. 단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관아에 찾아가서 최부자 나리가 그동안 저지른 짓과 마님에게 한 짓을 고해 바쳐야 해. 마님이 억울한 사연을 안고 떠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어. 내가 그리만 하면 너는 몇 년만 옥살이 하는 것으로 끝나고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야. 머슴이 양반을 죽이면 무조건 참수형인 것은 너도 알지? 그래 잘 알지. 최부자를 고발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지. 그리하여 만식이는 관아를 찾아가 최부자의 악랄했던 일들을 모두 고발하였답니다. 그리고 증자들까지도 모두 제출하였지요. 그 후로 최부자는 약초 들고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어오다 관졸들에게 붙잡혀 곧바로 옥사로 잡혀갔답니다.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힌 최부자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죽을 때까지 나올 수도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정하게 빼앗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었답니다. 따님이 땅 문서를 모두 가지고 돌아오자 마님의 아버지는 통안에 눈물을 쏟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못된 노름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딸까지 잃었으니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덕배의 2손을 꼭 잡는 것이었죠.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사위로 맞아주신다면 제가 아버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딸 선주가 자네 덕분에 악랄한 최부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오냐,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준다니 내 쌍수 들고 환영하마. 결국 덕배는 마님도 지키고 잃었던 재산도 모두 찾고 악랄한 최부자까지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지요. 우둔한 만식이가 덕배의 약점을 잡고 마님을 노리자 덕배는 모든 것을 파악한 후 한꺼번에 모두 처리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마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고 마님을 미리 빼돌려 놓았지요. 만식이가 물레방앗간으로 가기 전날 마침 옆마을 처녀가 병으로 죽은 것을 알고 있는 덕배는 삽자루를 들고 가 시신을 꺼내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작거리의 과부에게 돈을 주고 물레방앗간으로 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만식이는
마님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과부와 일을 치렀던 것이었지요. 일을 치른 만식이가 물레방앗간에서 나가고 과부도 나가는 것을 확인한 덕배는 어젯밤 꺼내온 옆마을 처녀의 시신을 가져다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식이에게 달려가 마님이 죽었다고 말한 것이었지요. 만식이가 만져보았던 시신은 마님이 아니라 옆마을 처녀의 시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죽은 줄만 알았던 만식이는 참수형 당할 것이 두려워 최 부자를 고발해서 목숨을 부지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덕배는 만식이와 최 부자가 옥에 갇히자 마님과 같이 빼앗긴 땅 문서와 덕배의 노비 문서를 미리 챙겨 두었답니다. 그리고 최 부자가 꼭꼭 숨겨놓은 금은보화도 잔뜩 챙겨 놓은 것이었죠. 그러니 이제는 덕배가 머슴이 아니라 평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덕배의 지혜로 부부가 된 마님, 아니 선주는 자신을 끔찍이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신랑과 불구가 된 부모님을 모시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주가 최 부자의 첩으로 들어올 때부터 선주의 인연은 최 부자가 아니라 덕배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선주와 덕배는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었지 않았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